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14강 지난 시간에 상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14강 추상 클래스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우리가 클래스란 것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클래스 슈퍼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상속에서 우리가 쓰는 거 재정의하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 앞에 추상이라는 글자가 붙었죠. 추상, 뭔가 추상적이다, 실체가 없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클래스, 추상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 그래서 추상 클래스의 이해,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가 필요한 이유, 추상 클래스의 문법, 추상 클래스 상속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속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씩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추상이란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추상, 실체가 없는 추상, 그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추상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추상 클래스의 이해라고 나오죠. 자, 추상적으로 정의할 테니 사용자가 꼭 재정의하세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추상적으로 선언을 해 놓을 테니 사용자, 그죠? 객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꼭 다시 재정의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요 밑에 보면 간단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간단한 상속을 통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음식점 체인 사업 관련 예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식점 체인 관련 사업 메뉴 관련해서 우리가 본사에 있는 메뉴의 가격을 그대로 쓰면 상속을 받아서 오버라이드 하지 않고 그죠? 가격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오버라이드해서 썼던 예제가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거 동일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우선 본사에서 메뉴에 대한 가격 메소드를 정해주고 매장에서는 주변 환경에 맞게 가격을 책정합니다. 지난주랑 거 똑같죠? 그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제에서는 지난번과 달리 본사에서는 메뉴만 정해주고 가격을 매장에 전부 위임합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는 본사에서 기본적인 가격들을 정해줬어요. 김치찌개 얼마, 부대찌개 얼마, 비빔밥, 순댓국, 공깃밥은 얼마다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각 매장들이 주변 환경, 매장에 있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음식 가격을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오버라이딩해서 가격을 수정을 했고요. 필요치 않는 거, 재정의가 필요치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본사에서 정한 가격을 썼는데 이번에는 본사에서는 그냥 메뉴만 주어지지 가격은 다 영원으로 줬어요. 다 매장에서 매장 점주들 마음대로 가격을 측정해서 사용하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코드를 볼게요. 지난 시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헤드쿼터라는 게 있고요. 헤드쿼터 스토어, 그 다음에 스토어 넘버 2호점, 3호점, 1호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김치찌개가 여기 있고요. 그죠? 이걸로 볼까요? 자, 김치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대찌개, 그 다음에 비빔밥, 그 다음에 순댓국, 그 다음에 공깃밥이네요. 자, 이렇게 줬는데 지난 시간에는 요 안에 다 가격이 있었죠. 자, 가격이 없어요. 이제 빵원이에요. 빵원입니다. 자, 그래서 주변 환경에 맞춰서 각자 정하세요. 이렇게 써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저 스토어 1호점에서는 헤드쿼터 스토어 본사의 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고요. 익스텐드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본형 디폴트 생성자 있고요. 자, 다음에 오더 김치 요거 오버라이드해서 4,500원 정했습니다. 김치 정했고요. 그 다음에 부대찌개 5,000원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댓국도 순댓국 판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판매를 안 하네요. 자, 요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보면 문제점이 있죠.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자, 스토어 1번에 어떤 손님이 매장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메뉴판을 보니까 메뉴판에는 김치찌개, 그죠? 부대찌개, 순댓국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비빔밥도 있겠고요. 그죠? 순댓국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 없겠고, 그 다음에 공깃밥 이런 메뉴들은 다 있겠죠. 그죠? 1호점에도 메뉴판에는 각 메뉴들이 전부 다 쫙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본사에서는 가격을 다 빵원으로 줬어요. 지금 빵원으로 줬는데 스토어 1호점에서는 김치찌개 어땠어요? 예. 그 다음에 부대찌개, 그죠? 부대찌개 여기 있네요. 부대찌개. 그 다음에 순댓국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예. 요렇게 세 가지 메뉴에 대해서만 재정의를 했어요. 그죠? 재정의하고 나머지 여기 비빔밥이라든가 공깃밥은 재정의하지 않았죠. 그러면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여기 비빔밥이 있네. 그래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다 먹고 나서 돌아갈 때 계산을 하려고 딱 봤더니 포스에 봤더니 저 포스라고 저 계산기 앞에 딱 가갖고 그 스토어 1호점의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딱 비빔밥 얼마 했더니 얼마가 나오겠어요? 빵원이 나오겠죠. 왜 빵원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비빔밥 같은 경우에 본사에서는 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재정의를 해서 비빔밥이 얼마인지 정했어야 되는데 안 정했죠. 안 정하니까 여기로 온 값이 호출한 데가 어디로 가겠어요? 요쪽으로 가서 요 비빔밥 메소드를 호출을 하겠죠. 그러면 계산이 빵원이 됩니다. 그죠? 순댓국 같은 경우에 그죠? 순댓국은 본사에서 0원을 정했는데 여기는 판매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건 문제가 없죠. 판매하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깃밥 시키면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오버라이드를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오버라이드를 안 한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추상 클래스의 이제 그죠? 아까 이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추상적으로 정의할 테니 사용자가 꼭 재정의하세요. 그죠? 살펴본 예제와 같이 본사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았어요. 본사에서 가격을 0원으로 정했죠. 가격을 정하지 않은 거죠. 정하지 않고 매장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았더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격을 재정의하지 않았더니 문제가 발생한 거죠. 즉 비빔밥 가격이 빵원으로 공짜 비빔밥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애써서 비빔밥을 서비스를 고객한테 했는데 그거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빔밥의 가격이 0원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왜? 매장에서 가격을 재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사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매장에서는 본사만 믿고 가격을 재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사에서 가격 다 정해줬겠지. 그리고 재정의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하죠. 그죠? 왜 간단해요? 자, 보시면 매장이 오픈 예정일 때 오픈하기 전에 본사에서 모든 메뉴의 가격을 정하세요 라고 강제성을 약간 띄면서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본사에서는 가격을 다 정하지 않습니다. 메뉴만 정해줍니다. 가격은 점주님들 마음대로 0원에 파셔도 되고 100원에 파셔도 되고 200원에 파셔도 됩니다. 가격을 꼭 다시 한번 정하세요 라고 약간 강제성 있게 매장 점주님께 말을 해주면, 즉 가격 측정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자, 요게 핵심입니다. 역시 그죠? 자바 프로그램에서도 강제로 부모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에게 메소드를 꼭 재정의하게, 강제로 재정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꼭 재정의하게, 그죠? 재정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로 메소드를 재정의하게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클래스가 무슨 클래스? 바로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죠? 왜 추상이 붙었냐면, 자, 여기 소스 보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선언만 해놓은 거예요. 메소드 선언만 해놨지 메소드의 구현 부분이 없죠. 이렇게 중괄호 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실행되는 구현 부분이 없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추상적으로 실체가 없는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메소드, 그죠? 그리고 이런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에서 임포트에서 예제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한번 꺼내 보면, 자, 메인 클래스는 일단 호출하는 부분 호출 보겠고요. 그다음에 자, 먼저 헤드쿼터 스토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일반적인 상속이겠죠. 자, 그래서 김치찌개, 그죠? 부대찌개, 비빔밥, 순댓국, 공깃밥에서
영원으로 다 세팅을 했어요. 본사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고 메뉴만 정해준 겁니다. 자, 스토어 1번. 스토어 1번에서 4,500원, 5,000원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헤드쿼터를 상속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어 2호점, 3호점이 있고요. 자, 메인 클래스에서 스토어 1호점을 생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오더 김치찌개 비빔밥. 그래서 스토어 1번을 보면, 자, 스토어 1번을 보면 김치찌개, 오더 김치찌개 오버라이드 했네요. 그러면 가격이 있겠죠. 자, 비빔밥은 없죠. 그러면 이 비빔밥 어디로 가요? 헤드쿼터. 자,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갔더니 빵원이네요. 자,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김치찌개를 시켰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시켰어요. 그래서 얼마인지 딱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얼마가 찍혀요? 자, 김치찌개는 4,500원 정상적으로 찍혔습니다. 네, 찍혔죠. 오버라이드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찍힌 거고요. 자, 비빔밥이 문제죠. 비빔밥 오버라이드 안 했으니까 어디로 가요? 슈퍼로 가겠죠. 슈퍼로 가서 여기를 실행하니까 비빔밥 가격 빵원으로 나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게 꼭 이 슈퍼 클래스, 부모 클래스에서 나를 상속해서 쓰는 메소드는 이런 메소드를 꼭 재정의해서 써라. 안 쓰면 안 된다. 강제성을 띠게, 오버라이드를 강제성을 띠게 만들어 보는 방법, 추상 클래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를 닫고요. 다음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열어볼까요? 많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메인 클래스는 호출 보겠고요. 먼저 헤드쿼터 보기 좋게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상속을 하는 애. 자, 1호점입니다. 스토어 넘버 1호. 자, 여기 보시면, 자, 본사 헤드쿼터 스토어가 있습니다. 여기 헤드쿼터 스토어가 있는데 좀 다른 녀석이 있어요. 앱스트릭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게 추상 클래스를 선언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앱스트릭이 붙으면 아, 이거는 추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추상 클래스에는 이렇게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거는 추상 클래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퍼블릭, 그죠? 접근 제한 붙고 앱스트릭 추상이다. 그리고 반환형은 없다. 오더 김치, 그죠?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선언했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메소드들은 예를 들어서 메소드 1번이란 거를 만들었어요. 그죠? 자, 뭐 이거 접근 제한은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메소드의 선언부가 있고요. 그죠? 메소드 이름을 정해주는 선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 구현이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프로그램, 여기 로직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로직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하고 달리 얘는 지금 우리가 오늘 알아볼 앱스트릭, 추상 메소드라는 거는 접근 제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앱스트릭 키워드 있고, 그 다음에 보이드, 그죠? 리턴 타입 있고, 오더 김치찌개 이렇게 선언부만 있습니다. 메소드에 선언부만 있고 실제로 이런 구현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요게 추상 메소드의 문법 형식입니다. 즉 이렇게 나는 선언만 해주긴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구현은 누가 해라? 나를 상속받고 있는 아래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에서 해라 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기능을 위임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이고, 그리고 추상 메소드를 문법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은 이렇게 접근 제한, 앱스트릭,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리턴형 타입 정해주고, 그 다음에 메소드의 이름까지만 정해주면 그 다음에 상속을 받는 녀석에서 재정의 오버라이드를 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이 테스트 클래스가 누구를 상속받냐면 헤드쿼터 스토어를 상속을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니시를 딱 누르면 여기 나왔죠. 어떻게 돼요?
나는 분명히 테스트 클래스하고 헤드쿼터 스토어만 이렇게 상속을 받았는데 자동적으로 알아서 오버라이드해서 오더 김치, 부대, 비빔밥, 순대, 공깃밥까지 자동적으로 자동 완성 돼버리죠. 왜? 꼭 해야 되는 거라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이클립스 편집 툴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만약에 이 중에서 이렇게 지웠어요. 지우면 이렇게 경고가 아니라 에러가 뜨죠. 그리고 보면 앱스트릭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세 가지 오더 비빔밥, 그 다음에 공깃밥, 순대 그거를 꼭 다시 재정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꼭. 그래서 강제적으로 오버라이드를 시키는 방법, 앱스트릭 클래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호출부에서 호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스토어 1번을 호출을 했어요. 객체를 생성했어요.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토어 오더 김치 어딨죠? 여기 있네요. 자, 오더 비빔밥. 아까는 비빔밥 제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지만 오더 비빔밥을 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예, 여기 정의한 곳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김치찌개는 4,500원, 비빔밥은 6,000원으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1을 딱 누르면 아까와 달리 4,500원입니다. 6,000원입니다. 정상적인 가격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한 번씩 여러분이 따라서 해보시는데 추상 클래스 한번 직접 한번 같이 만들어보고 한번 여러분이 나머지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상 클래스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바 패키지에서 테스트 EX 프로젝트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클래스 만들고 패키지도 만들게요. com.java rec.ex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고, 자, 메인 메소드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랄까요? 슈퍼 클래스 라고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할게요. 슈퍼 클래스 EX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F3 클래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 자, 그러면 퍼블릭 클래스, 슈퍼 클래스, 클래스 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중간에 앱스트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 생성장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가질 수 있고, 여기다가 메소드 1 그래서 메소드 1을 만드는데 접근 제한자를 퍼블릭으로 가고요. 자, 얘 추상 메소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놔두면 에러가 뜨죠. 그죠? 구현부가 없어서 그러죠. 선언부만 있고. 그래서 여기다 뭘 붙여준다고요? abstract를 붙여주겠습니다. 얘는 추상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에러 표시가 안 뜨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나를 슈퍼클래스 EX라는 슈퍼클래스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녀석에서 꼭 메소드를 구현해라 라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선언부만 준 겁니다. 자, 다음에 일반적인 메소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2번 만들고 얘는 구현부. 자, 여기다가 슈퍼클래스 EX의 메소드 2입니다. 뭐 이렇게 줄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상속을 받는 차일드 클래스 만들게요. 아이고. 차일드 클래스 EX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차일드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를 상속을 받겠습니다. extend 이용하면 되죠. extend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 자, 이렇게 상속을 받았더니 그죠? 에러 표시가 뜨죠. 뭐라고 돼 있냐면 꼭 그죠?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너는 여기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꼭 오버라이드 해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오버라이드 하면 되겠죠. 자, 요럴 때는 오버라이드 여기서 메소드 이렇게 해서 메소드 1번 그죠? 슈퍼 클래스 EX는 메소드 1번을 오버라이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메소드가 많은 추상 메소드가 많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클래스 명 있죠? 클래스 명 위에 커서 깜빡거릴 때 컨트롤 키 누르고 키보드에 1번 있죠? 컨트롤 1 누르면 바로 add unimplemented method라고 나옵니다. 즉 그죠?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를 추가하겠다라는 명령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슈퍼 클래스에서 추상 메소드, 슈퍼 클래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쭉 다 오버라이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요. 컨트롤 키 누르고 1번입니다. 그러면 add unimplemented method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간단하게 찍어 볼게요. child 클래스 ex의 메소드 1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메소드 2번도 오버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메소드 2번에 요 문이 실행된 게 아니라 뭐가 실행돼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여기 차일드 클래스의 메소드 2 여기에 있는 실현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구현부 요 내용이 실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즉 일반 메소드는 구현을 해도 되고 재정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지만 추상 메소드는 꼭 어떻게 꼭 강제적으로 이렇게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이쪽으로 옮길게요. 옮기고 메인 메소드에서 차일드 클래스 생성을 해서 차일드 클래스,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 점 메소드 1번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도 할까요? 차일드 클래스 점 메소드 2번도 호출을 했습니다. 자, 1번 호출했어요. 1번 호출하면 재정에서 여기가 실행되겠죠. 자, 2번 호출했어요. 메소드 2번은 차일드 클래스에 없네요. 그러면 얘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갔더니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실행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딱 실행하면 차일드 클래스 EX의 메소드 1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쪽 부분 실행됐고요. 자, 다음에 슈퍼 클래스 EX의 메소드 2입니다. 그죠?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 2가 정상적으로 실행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상 클래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예제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해서 얘는 추상 클래스로 빼는 게 좋겠구나. 그죠? 추상 클래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강제성을 띠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상속을 받으려면 꼭 이런 기능들은 강제적으로 너가 구현을 해라 라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메소드 구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추상 메소드를 사용하고 추상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이렇게 abstract 클래스를 써서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문법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죠.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요. 자, 방금 했던 예제 그런 거죠. 그죠? 여기서 abstract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child 클래스에서 abstract 클래스를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얘는 abstract 클래스인 거 보니까 추상 클래스네요. 자, 추상 메소드가 있겠죠. 추상 메소드 찾아보니까 word abstract이라는 메소드가 있네요. abstract 키워드 붙어 있고요. 자, 그래서 child 클래스는 다른 거는 오버라이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 word abstract은 꼭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를 재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상 클래스 상속과 일반적인 상속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쭉 볼게요. 자,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그죠? 추상 클래스와 추상 클래스 상속과 일반적인 상속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사실. 자, 현장에 있는 개발자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클래스 이제 설계를 할 때 이거를 추상 클래스로 할 것인지 일반 클래스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마련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100%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뭘 확정하지 않는다? 슈퍼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일반 클래스를 만들어서 익스텐드해서 상속해서 사용할 건지는 100% 처음 단계 클래스 설계할 때부터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추상과 일반 클래스를 분리하기는 해요. 하지만 프로젝트 개발 도중 언제든지 변경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리팩토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일반 클래스로 만들었다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얘는 다시 추상 클래스로 만드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추상 클래스로 만듭니다. 추상 클래스가 필요할 때는 언제겠어요? 추상 메소드 강제적으로 아래쪽에서 재구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죠? 그때 우리가 추상 메소드를 만들고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추상 클래스를 만듭니다. 자,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변경할 일이 없다면 당연히 일반 클래스겠죠. 자, 이러한 상속이 좋고요. 하지만 이전 예제처럼 자식 클래스에서 꼭 재정의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상 클래스를 이용하여 강제로 재정의 하게 하는 편이 좋겠죠. 자, 추후 패턴을 살펴볼 때, 패턴이란 거 아직 안 배웠는데 패턴을 살펴볼 때 일반 클래스와 추상 클래스를 이용한 상속의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추상 클래스가 무엇이다, 일반 클래스의 차이점이 있죠.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다. 그럼 추상 메소드는 뭐냐? 추상적으로 선언만 했어요. 선언부만 있고 구현이 없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아래쪽 클래스에서, 그죠? 상속을 하고 있는 클래스에서 강제로 재정의하게 만드는 메소드,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